안녕하세요. 켄의 세계 내 마음 기행의 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찾아왔는데요. 이제 코로나 아주 오래됐죠. 코로나 아주 오래되고 그래갖고 이제 언제쯤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차피 쌍방향이 아니라서 아직 뭐 구독자가 같이 채팅으로 대화할 정도의 수가 아니라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작년 초에 발발했잖아요. 작년 초부터 뭐 중국에서 발발한 거는 재작년 말부터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한 2월 달부터잖아요. 2월, 1월, 1월에 뭐 이제 한두 자릿수로 발발을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신천지 때문에 확 2월 중순쯤에 신천지 때문에 확 떴는데, 떴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갖고 이제 여행들 다 못 가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여행 못 가는 거에 대해 정말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작년에 재작년에 해외에 있었거든요. 해외에 있었고 프라하에 있었고, 거기 있다가 터지고 신천지 터지고 바로 들어왔어요. 신천지 터지고 이제 이게 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한 3월 초에 바로 비행기 표를 땡겨갖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계속 이제 그때부터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 에러라고 해야 돼, 에러가 이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실 거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여기서 뭐 많이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뭐 아니면 팟캐스트처럼 그냥 들으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뭐 다른 거 하시면서 이거 화면 봐봤자 별로 이렇게 제가 공유하는 비주얼적인 것들이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제 얼굴을 뭐 굳이 보여드려봤자 뭐 딱히 좋아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갖고 우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제가 말이 중간에 조금 느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말투가 이게 좀 느린 편이라서 그거 좀 답답하신 분들은, 듣고는 싶은데 좀 답답하다 그러시면은 이 유튜브에 이게 속도 조절하는 거 있으니까 오른쪽 구석에 설정 누르면은 거기 속도 1.25배속, 1.5배속, 2배속, 2배속 이렇게 해갖고 들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갖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할 말은 제가 다 할 거니까 나름 들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참조하시는데 참조가 되실 거예요. 참조가.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백신이잖아요. 백신을 우리나라도 이제 접종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접종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접종 시기는 좀 늦었지만 속도 자체는 엄청 빠르죠. 접종 시기를 늦춘 것도 잘한 것 같긴 하고, 왜냐면은 뭐 이미 다른 국가에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훨씬 안심이 되니까, 저도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맞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미 다른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금 2억 명 이상 접종을 했는데 그렇게 부작용이 안 난 거 보니까 이제 안심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이 3월 9일? 벌써 3월 9일, 시간 참 빨리 가네요. 오늘 3월 9일인데 한 40만 명 정도 접종한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 뭐 아주 뭐 진짜 빌빌거리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아마 다 접종하려면, 전 국민 접종하려면 126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이 없죠 거기 지금. 아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려면은 언제까지 시간을 잡아야 되냐? 지금 우리 저기 질병관리본부청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서 지금 11월까지를 계획으로 잡고 있죠. 순탄하게 진행된다면은 11월 한 말쯤 되겠죠. 집단 면역이라면 뭐 한 60%, 국민 60% 정도 이상은 접종을 해야지 어느 정도 면역력이 다 형성이 돼서 전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최소한 올해까지는 여행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놓으면 우리나라만 또 접종이 다 된다고 또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가려는 나라, 우리가 방문하려는 나라도 접종률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해당 국가에서 또 입국을 허용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나 입국을 허용시키지도 않고 입국을 한다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이제 비로소 여행이란 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지금 뭐 해외 상황 보면 이스라엘이 한 50%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한 절반 정도. 이스라엘이 한 절반인데도 확진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것 같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를 우선 볼게요. 대충. 진짜 엄청 많아요. 1억 명이 넘어. 1억 명. 1억 1,700, 1억 2천만 명 가까이 되고 죽은 사람이 260만 명이야. 진짜 엄청 죽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이게 지금 카운트된 것만 260만 명이지. 실제적으로 알게 모르게 더 죽은 사람들 합산하면 이거보다 훨씬 수가 클 거예요. 리커버드. 그러니까 회복한 사람들이 한 9천만 명 넘고. 아무튼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프 보면은 지금 백신 접종 이후로 조금 살짝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계절 요인도 어느 정도 있겠죠. 이게 가장 추울 때 전염이 활발해지니까요. 미국만 봐도 지금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확진자가. 우리나라 뭐 거의 인구 절반 이상.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 넘어요. 진짜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이게 베트남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도 2차 세계대전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간에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베트남전보다는 사망자보다는 훨씬 많다고 해요. 뭐 인도, 브라질, 뭐 지금 UK,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지금 유럽도 난리 났죠. 유럽 100만 단위예요. 지금 거의 사망자도 거의 10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지금 체코, 여기 체코에 있었는데 100만 명 넘었어. 그리고 하루에 1만 명이 만 명이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백신을 접종을 하기 시작했다는데도 1만 명이면 지금 얼마 접종을 못했지만 이스라엘 볼게요. 절반이 접종을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2,000명이에요. 2,000명. 얘네들 말을 안 들어. 말을 또 접종을 안 하는 애들이 그렇게 또 싸돌아다닌대요. 접종하기 시작하면 이게 접종을 하기 시작하면 또 이 안도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돌아다니게 되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유대교도 문제가 많대요. 말을 안 듣는데 우리나라도 종교 지금 많은 특정 종교 집단이 말을 안 들어갖고 확진자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갖고 해외 접종 현황도 봐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접종률이 높지만 면역력 형성이 아직 안 됐다. 그리고 보니까 접종을 하고 한 1, 2주는 있어야지 면역력이 생기는데 그 전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 하긴 백신 맞기도 전에도 말도 안 듣는 애들이 워낙 많은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말 안 듣죠. 마스크도 안 쓰고. 유럽은 지금 접종률이 10%도 안 돼요. 인구 전체 접종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10%가 안 돼요. 얘네들은 집단 면역력 형성하려면은 아직 멀었어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집단 면역력 형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얘네도. 아까 얘네들도 아직도 확진자가 엄청 많아요. 마스크 더럽게 안 끼고 다녀갖고 진짜 말 안 들어.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동남아나 남미는 아예 답이 없어요. 지금 백신도 확보를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 선진국들이 다 백신을 확보를 한 상태고 우리가 선진국들이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공급이 딸려갖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수출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는 백신 구경도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 시노백인가 그런 거 물탄 그런 거라도 막 맞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력을 형성하려면은 올해는 택도 없어요. 그러면은 올해는 여행은 못 간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는 갈 수 있냐? 그것도 좀 봐야 되겠죠. 조금 더 볼게요. 중국이나 일본도 답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좀 믿음직하지 않고 일본은 뭐 방사능 때문에라도 여행 가기가 좀 찝찝하죠. 아무튼간에 지진도 있고 쉽지 않다. 그럼 내년에는 갈 수 있느냐? 그것도 뭐 두고 봐야겠는데 제한적으로나마는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백신 여권 같은 거 있잖아요. 백신 여권 같은 거를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만 백신 여권을 이제 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것도 모든 나라에 적용되지는 않겠죠. 이것도 특정 국가들끼리만 협약을 할 텐데, 아니면은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는 백신 맞으면은, 특히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데서는 맞으면은 그래도 관광하도록 하는 그런 거를 허용을 하도록 하겠죠. 그러면 그 나라는 그 면역력이 없는 상태잖아. 나만 백신 맞으면 뭐해? 다른 사람들 다 막 그 다 걸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백신이 만능이 아니에요. 제가 백신을 맞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안 맞았으면 제가 그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화이자 같은 경우는 백신이 90%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아직 모르죠, 정확히.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했던 게 아니라서 아주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라고 하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 변수에 따라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백신이. 그 백신을 맞았다 한들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아마 그 백신을 맞은 패스를 이제 그린 패스를 만들겠죠. 백신을 맞은 사람만 특별한 증명서, 백신 증명서를 발급하고 입국 때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증명서처럼. 그러니까 해외 남미나 아프리카 특정 국가들 가면은 그 국가들이 이제 황열병 주사를 맞아야 돼요. 황열병 주사 증명서를 맞은 그 증명서가 있어야지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이미그레이션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옐로 카드를 보여줘요. 요런 거를 발급을 받아요. 근데 요거는 한 번 맞으면 한 10년 가더라고요. 여기 한 번 맞아요. 이제 전 10년 다 된 것 같아갖고 어쨌든 저게 있어야지 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백신 발급을 받아갖고 저게 없으면 입국 자체가 아예 불어되는 그런 형식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역력이 없는 국가를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아야겠죠. 왜냐면은 변이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이 지금 백신의 효능이 어느 정도 가는지 지금 아직 몰라요, 아무도. 이게 뭐 급하게 개발된 백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1개월 동안 효과가 있는지 2개월 동안 효과가 반년 동안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그렇게 말 자체로 그렇게 쉽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백신을 내가 2번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나중에 내가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얼마 동안 효과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백신 맞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그때는 이미 효능이 떨어졌다고 쳐봐요. 그리고 그때 여행 가면은 어떻게 돼? 그때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러면 저 백신 맞았는데 또 맞을래요? 이렇게 하기도 또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행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당분간은 내년 돼도 뭔가 상당히 쉽진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해외 국가별 입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역 모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입국하는데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 할 거예요. 뭐 지금도 비즈니스 형태로 그 코로나 검사 증명서 있으면은 지금 어느 정도 통과시켜주는 나라들도 있죠. 뭐 일부는 자가격리 시키고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해야겠죠. 이스라엘이 뭐 그리스하고 뭐 키프러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체결을 했다고 하고 뭐 중국도 뭐 한다고 하는데 뭐 솔직히 중국 그 백신 맞는 거 누가 믿어. 왜 짜증나 죽겠어요. 쟤네들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체결을 하긴 하겠지만 여행 가는 게 이게 참 이제 여행이 일처럼 돼버릴 것 같아요. 여행이 가는 건 너무 까다로워지고 이제 가서도 이제 여행을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행 가기 쉽지가 않다.
자, 이제 여행하기 쉽지 않은 그 이유들을 이제 하나 둘씩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앞서 얘기한 거는 이제 현황이었죠. 현황 어떻게 될 거라고라는 것들을 대충 이제 예측을 한 건데 변수가 커요. 이 변수를 알아두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우선 그 여행을 간다고 쳐요. 모든 게 다 그린 패스가 돼갖고 패스포트 그 증명서를 발급받고 간다고 쳐도 가서도 리스크가 너무 커요. 우선 그 가는 해당 나라 우선 마스크를 안 쓸 거예요. 그 외국 애들이 지금 뭐 한참 팬데믹 상황에서도 안 쓰는데 백신 뭐 어느 정도 맞고 그러면 더 쓸 리가 없죠. 지금도 안 쓰는데 뭐 그러니까 더 불안할 것 같고 우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쓰고 다닐 거고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떻게 벗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안하죠. 아무래도 뭐 예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 스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다니기가 좀 불안할 거예요. 행여나 옆에 또 기침을 하면은 찜찜하고 엄청나게 그런 상황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 입출국 자체도 상당히 불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출국하는 거야 뭐 그냥 출국하면은 그만이겠지만 들어올 때 다시 입국 뭐 예를 들어 여행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분명히 온도 체크를 그런 뭐 항공사나 뭐 공항이나 뭐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일주일 놀러 갔는데 중간에 행여나 감기라도 걸렸다고 쳐봐요. 감기라도 걸려서 탑승 거부가 됐다고 해봐. 그럼 어떡해요? 되게 내가 뭐 시간이 여유가 아주 많은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이면 뭐 그냥 호텔 하나 해서 며칠 더 묵다 가지 뭐 이르 나을 때까지 묵다 가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비행기 표는 바꿔준다 하더라도 그 부대 비용이며 뭐 아니면은 직장인이면은 그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직장인 뭐 휴가는 딱 한정돼 있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러면 행여나 또 여기서 확진이 됐다고 치면은 변이 바이러스든 뭐든 간에 거기서 뭐 어떻게 막 안 보내줘. 뭐 참 복잡해지죠. 그런 게 좀 복잡해진다. 마음 놓고 이거 뭐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선 마음 놓고 여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약간 좀 불안감을 가지고 여행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여행은 불안정함의 연속인데 그 불안정함이 더 가중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직장인들은 정말 해외여행 가기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 생각으로는 한 2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내년에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여러 가지 앞에 말했던 것도 있고 만약에 또 돌아와서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재검사를 공항에서. 근데 확진이 됐어. 그럼 어떡해? 놀러 갔다 와서 확진되면은 또 2주 자가격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온갖 욕이란 욕은 들어먹고 거의 일주일 휴가 내갖고 3주 동안 못 들어간다 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난처해지겠죠. 뭐 연차에서 다 까고 연차가 2주 동안 되지도 않을 테고 뭐 이래저래 좀 쉽지 않다. 그리고 패키지 여행은 제가 봤을 땐 당분간은 패키지 여행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단체로 여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게 가장 크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영국하고 남아공 께 있잖아요. 영국 거는 지금 백신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남아공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남아공이 언제 어떻게 더 팍 퍼질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또 추가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좀 위험도가 높아져요. 이게 여행을 갔을 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중국에서 발발을 했잖아요. 뭐 아니라고 하지만 뭐 거의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맞죠. 뭐. 이 중국 이 중국 놈들 때문에 중국 놈 때문에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뭐 동북공정이니 뭐 말도 안 되는 김치니 뭐 지들 거라 막 그런 것 때문에도
빡치게 하지만 솔직히 해외에서도 중국 애들에 대한 좀 많이 빡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고 기존에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기존에도 뭐 중국 여행객들 하면 막 시끄럽고 막 지저분하고 막 쓰레기 매너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원래 안 좋아했는데 이번 코로나 터지고 얘들의 뻔뻔함 그리고 지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뻔뻔한 거 말도 안 되는 백신 만들어내갖고 막 팔고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 외에도 그냥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삶이 피폐화됐어요. 유럽부터 해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 혐오 범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아니 묻지마 폭행 사건이 하필이면 터지고 얘도 있습니다. 이게 뉴욕에서는 버벅대지? 한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인종 혐오 범죄 뒤에는 코로나19 기자입니다. 이게 다 보진 않고 그러더니 여성을 거세게 이렇게 밀쳤습니다. 이 여성은 뉴욕에 막 그냥 거주하는 중국계 여성으로 폭력을 가한 남성은 여성을 향 이렇게 무차별로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길에 그냥 지나다니다가도 그냥 아무나 그냥 동양인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지금 뭐 캐나다에서도 그뭐 동양인이라고 그냥 침 뱉고 얼굴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한국인도 피해를 좀 당했어요. 보면은 그래갖고 상당히 무섭다. 이 상당히 무섭다. 그러니까 아시아인이라고 이 중국 애들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그냥 다 타겟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세계 민폐국 진짜 짜증나네요. 저는 뭐 여행도 여행이지만 이게 중국 애들 때문에 괜히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너무 열받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여행을 지금 그 중국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아주 큰 상황이거든요. 뭐 유럽도 평소에도 인종차별 같은 게 가끔씩 있었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은 그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뭐 내년에 여행을 갈 수 있다 한들 딱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인종차별 당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인종차별 정도만 당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차별이 너무 범죄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니면서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다녀야 될 거고 눈치가 보이죠? 여행은 나 마음 편하고 휴식하러 가는 건데 눈치 보면서 다녀야 되면 그게 여행이 여행 같지 않겠죠?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고 특히 대중교통 같은 걸 타도 항상 시비 붙을까 이렇게 좀 노심초사하고 그래야 되고 식당이든 어디를 들어가도 거기서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상당히 불쾌한 경험을 가질 거잖아요. 여행은 즐겁자고 가는 건데 불쾌한 기억을 갖고 오면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갖고 왜 해요? 안 하니만 못하죠. 그래갖고 이런 편견이 상당히 뭐 그렇다고 뭐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뭐 이런 티셔츠를 뭐 큼지막하게 계속 입고 다니기도 뭐 좀 애매하고 뭐 그런다 한들 걔네들이 뭐 그거를 뭐 항상 살피면서 뭐 범죄를 저지르는 인종차별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갖고 이런 편견이 사라지려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건 단기간으로는 안 돼요. 최소 몇 년은 걸려요. 최소 2년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코로나도 끝나지도 않았고 코로나 자체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그 이후로 정상적인 삶이 1년 이상은 지나야지 그나마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여행을 가야 된다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세계 일주나 뭐 남미 일주 이런 걸 계획했던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세계 일주, 남미 일주, 뭐 이런 배낭여행 이런 거는 보통 계획을 한두 달 전에 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하다못해 뭐 유럽 여행 가는 것도 뭐 최소만 몇 개월 전부터 여행 계획을 짜는데 이런 배낭여행 뭐 세계 일주는 아무리 못해도 한 1년 잡고 가니까 뭐 1년 내지 뭐 최소 반년 이상은 세계 일주 잡고 가니까
적어도 이건 계획은 한 몇 년 전부터 짠다고요. 그런 남미 일주도 뭐 최소 1년 전부터는 짜죠. 일정 다 맞춰보고 해야 되니까. 퇴사하실 분들은 퇴사하고, 학생인 분들은 뭐 학생 뭐 또 갈 휴학 맞춰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몇 년을 계획을 잡고 하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계획 잡으셨던 분들은 다 억울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계 일주나 남미 일주는 가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거는 배낭여행은 지금 상황이 내년 못 가. 내가 봤을 때 못 가요. 남미 일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특히 오지 이런 배낭여행 오지도 가고 하는 남미 이런 데 가는 것들은 정말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게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잖아요. 경제가 붕괴되면 이런 남미나 이런 좀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경제 취약층들이 더 많은데 그들이 더 빈민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포들이 더 크기 때문에 원래 원체도 남미나 이런 데는 우지 같은 데는 위험한데 지금 가면은 그러니까 이 코로나 하고 내년 뭐 내후년이라고 간다고 치면 그 늘어난 빈민들이 거의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뭐 소매치기, 강도, 뭐 심하면 뭐 폭행, 뭐 강도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남미를 여행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데 코로나 이후로 남미를 간다 하면은 그 위험도에 최소 3배 이상은 각오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갖고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 범죄 대상이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동양인에 대한 그 증오가 그러니까 중국인에 대한 증오가 커졌기 때문에 남미도 원래 인종차별 되게 심해요. 그리고 얘네들도 중국인 뭐 일본인 한국인 구분 아예 못해요. 얘네들은.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이 다른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 애들 교육 수준도 낮아갖고 모르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모든 그 백신 체결이 되고 그 백신 패스포트로 여행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빨라야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일본이나 제가 봤을 때 답이 없을 것 같고요. 일본은 그리고 방사능하고 지진 때문에라도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큰 대지진이 한번 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방사능도 상당히 문제가 큰 것 같은데 그 오사카나 뭐 이런 데서 그 후쿠시마 농수산물 같은 것들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제 영상 중에 일본을 갈 필요가 없다는 당신이 몰랐던 일본 여행이라는 거에 대한 비디오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뭐 말할 거 없고 동남아도 뭐 여긴 백신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동남아도 올해는 당연히 그렇고 내년도 백신이 확보 안 될 것 같아요. 백신 확보되더라도 내년에나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경우도 내후년이나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남미나 아프리카 뭐 이런 데는 이건 내후년 하반기나 돼야지 가지 않을까요? 가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갈 수 있다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거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뭐 인종 차별, 뭐 그런 범죄, 변이 바이러스나 입출국 같은 거에 대한 그 리스크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해외 여행이 이전과 같아지기는 쉽지 않다. 적어도 한 3년 안에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프라하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아시아에서만 터지고 유럽에 퍼지기 전에 그때도 눈총을 받았어요. 동양인이라는 느낌으로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대중교통을 타거나 뭐 이러면은 시선이 엄청나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왜냐면은 저 같이 있던 다른 한국 애들은 그런 걸 또 당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그 코로나가 퍼지지도 않았었는데 어떤 애가 와갖고 니 뭐 지금 코로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길에서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뭐라고 막 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퍼지기 전에도 그 퍼지고 나서 지금 많은 사람 죽고 뭐 확진되고 막 실직하고 이런 상황에서 놀러 간다고 쳐봐요.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하겠어요. 확산되기도 전에도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여행하기가 이제 앞으로 쉽지 않다. 언제 좀 정상화되기가 저는 그나마 그좀 굵직한 거는 예전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남미 여행이나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그래갖고 저는 여행이 재개가 되면 내년 정도에는 그냥 그래도 인종차별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동남아나 이런 데는 내후년 말에 하반기쯤이나 특히 태국, 뭐 태국이나 대만 뭐 이런 쪽이나 한번 트라이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은 적어도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인종차별하고 그런 범죄, 동양인을 타겟으로 한 범죄 같은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베트남은 뭐 좀 요번에 좀 베트남 우리 국민들한테 한 행동이나 그짓이 좀 짜증이 나고 베트남은 예전에 제가 한번 갔는데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좀 약간 공산국가라서 그런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좀 칙칙하고 분위기 자체가 이 공산국가들을 가보면 좀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칙칙한 분위기. 제가 여행을 많이 갔잖아요. 70여 개국을 다녀보다 보니까 이 느낌이 다 있어요. 근데 공산국가였던 나라들은 그 뭔가 그 어두운 기운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크라이나는 지금은 공산국가는 아니지만,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서비스 직종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식당에서 서빙을 하든, 뭐 가게든 뭐든 간에 그 사람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고 아마 공산국가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마음이 엄청 편하거든요. 엄청 좋은 게 활짝 다들 엄청나게 웃고 뭔가 엄청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데 베트남은 아직 좀 그런 것들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휴양지로서는 다낭은 좀 별로라고 이미 좀 정평이 나 있고 물 자체가 좀 깨끗하지 않아갖고 그렇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좀 여행 뭐 나라별 뭐 이런 것도 좀 후딱후딱 브리핑하는 것도 한번 해야겠는데 언제 한번 뭐 요청이 있어야지 하든가 하지 뭐 이거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앞으로는 가야 될 곳들이 그래도 100개국을 채우려고 하는데 올해도 못 갈 것 같고 전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1년 좀 지났고 올해도 못 갈 것 같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이제 태국이나 이제 동남아 쪽 한번 트라이를 하고 앞으로 가야 될 때가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뭐 유럽에서 그 마이너한 국가들 그 작은 국가들을 가려고 그러는데 글쎄요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기는 언제 갈 수 있을까요? 가볼 땐 웬만한 데 다 가봐갖고 가까운데 안 간 데들이 오히려 많아요. 미얀마도 안 가봤어요. 미얀마 지금 좀 그것 때문에 그런데 빨리 민주화가 다시 돼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코로나 시대 여행을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여행 언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떠들어 봤습니다. 뭐 두서없이 대충 떠들어 본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을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좀 암울한 전망을 제가 줘갖고 뭐 여행을 많이 갔던 사람 전망하기로 암울한 전망을 줘서 조금 그런데 어떡해요. 현실을 알아야죠. 막연히 환상을 갖고 있다가 봉변 당하느니 가더라도 알구성 가야죠. 이런 상황을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 예전에 그런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에 들으시는 모든 여행자분들 부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팟캐스트는 아닌데 팟캐스트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